마인드 스케치.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깊게 들여다보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정은 떨어진다고 하고 사랑은 식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만 봐도 정은 마음의 거리를, 사랑은 마음의 온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이 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사랑이 싹트는 거겠죠. 마인드 스케치 봄 햇살과 같은 따스함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케이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봅니다.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사님 모셨는데요. 마인드 연구소의 이영미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프닝에 마음이 가까워지면 정이 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사랑이 싹튼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새삼 가까운 가족이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저는 좀 남편하고 연애할 때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 그래요. 네. 오래되셨죠? 네, 많이 오래됐죠. 네. 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네, 평소 가족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아,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렇죠. 강사님은 평소에 따뜻한 말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 잘 자, 좋은 꿈 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큰아이가 진짜 학원 가기 싫어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잔소리보다는 한날은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 한마디 해줬는데 아이가 이제 굉장히 힘을 받아서 감동했다 이런 답장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네. 위로가 필요했군요. 네. 네. 아, 너무 좋다. 네. 유라 씨는요? 기억나셨나요? 저는 네. 좀 생각해 보니까 좀 괜찮아라는 그것도 따뜻한 말 맞나요? 네네, 네, 그쵸.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아, 네.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 나갈 때 항상 잘 갔다 와,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내 아이에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임소영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언니와는 연년생이라 싸울 때도 많았지만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언니에 대해 하소연 좀 하려고요. 언니랑 저는 둘 다 가정을 이뤄서 독립했는데 부모님도 언니네도 다 가까이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던 언니인데 요즘엔 언니 성격 때문에 자주 짜증이 납니다. 언니가 툭하면 삐지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져서 며칠씩 전화도 안 받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 생신이라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오기로 했어요. 제가 갈비를 맡고 언니는 잡채를 맡았는데 언니 잡채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맛없다고 하면 삐질 테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언니가 밥 다 먹자마자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가족들이 잡채를 안 먹어서 삐진 거였습니다.
이것도 겨우 알아낸 거고 평소엔 도대체 왜 삐졌는지 이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실컷 통화하다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도중에 끊고 며칠씩 전화를 안 받질 않나. 하다못해 애들에게도 삐져서 애들이 저한테 엄마가 삐져서 방에서 안 나온다고 전화할 때가 많습니다. 말 단어, 상황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것에 삐져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언니. 진짜 우리 언니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형부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 때문에라도 우리 언니가 저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언니가 성격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마인드 스케치를 즐겨 들어서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의 사연입니다. 네. 뭔가 애증이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네. 네. 그런데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 보냈다고 또 삐지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으니까 네, 그 마음을 그쵸.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이야 몰라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실 때도 이러면 언니가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다행히 마인드 스케치를 즐겨 듣는다고 하시니까 오늘 강연이 언니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사님. 네, 사회심리학에서 인간관계를 다룰 때 꼭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성인데요. 부부, 친구, 부모 등 인간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상호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소영 씨의 언니분은 상호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언니분이 좀 잘 삐지고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유독 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삐지는 건가요?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거나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실망과 배신감에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초연해져라, 덜 애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얽매이지 않으면 서운한 것도 좀 덜 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무엇이 조정하나요? 몸이요? 몸을 조정하는 거? 네. 뇌인가요? 마음이죠. 네, 마음이 조정합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힘이 센 마음이 전체를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됨됨이를 두고 그릇이란 말을 쓰죠. 마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죠. 네.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어때 보이세요? 좀 죄송하지만 좀 작아 보이네요, 그릇이. 네,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 아시죠? 네. 보아뱀은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끼리를 삼킬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머리 크기보다 큰 먹이를 잡아먹을 수는 있어요. 먹이를 통째로 삼킬 만큼 소화력이 강해서 뼈, 발톱, 털까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동물마다 이 소화 능력이 다른데 사람의 마음도 상대방의 말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릇 차이입니다. 대접처럼 넓은 마음이 있고 또 종지처럼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라 씨와 승희 씨는 본인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네, 종지일 때도 있고 대접일 때도 있고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한 스승님이 젊은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일에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늘 투덜거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스승님이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줌 가져오라 하고 소금을 물이 담긴 컵에 털어넣게 하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습니다. 스승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 네, 짭니다.
스승님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근처 호숫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쥔 제자의 손을 호수물에 넣고 휘휘 저었어요. 잠시 뒤 스승은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네,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아니요. 그러자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어라. 그늘이 넓은 나무 밑엔 새들이 모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즉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스승님 마음이 진짜 호수 같네요. 그러게요. 네. 네, 마음의 크기는 자라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자연히 커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가 더 작아지고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비좁아지고 또 그릇이 작아지는 걸까요? 글쎄요. 개인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네.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자주 이제 좀 부딪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 전화보다는 메신저 소통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를 달라고 하는 경험들. 네, 자주 있죠. 그러죠. 그런 경우 네. 많죠. 그럼 반대로 이런 적도 있으실 거예요. 별로 전화를 안 받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안 받고 나중에 문자로 진동으로 해놔서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이야? 네. 네, 많죠. 네.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네. 콜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전화하다 콜과 공포증이라는 포비아를 합쳐서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문자나 메일로 의사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문자하고 또 뭐 배달 주문도 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환경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통화 버튼을 찾다가도 전화는 좀 부담스럽고 문자로 할까? 네. 그럴 때 있죠. 네. 거절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좀 힘드네. 그냥 문자로 거절해야겠다 하고는 문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네. 승희 씨 말처럼 기술 발달로 편의를 쫓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 충돌이나 말실수에 대한 부담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렇군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점점 우리 주변에는 직접적 대화가 줄어들고 또 얼굴을 안 보고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편하긴 하지만 대인관계는 오히려 점점 폐쇄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 마음의 크기가 이게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그런 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약속을 했다가 좀 몸이 아파서 약속을 좀 변경해야 될 때 전화로 하면 빨리 할 텐데 굳이 문자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현대인 한 명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은 20세기 초에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에 버금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루에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많은 것이 담겨 넘쳐 흘러날 지경입니다. 제게는 이제 8살 아들이 있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뭐든지 잘 먹는 아이인데 딸기를 이제 엄청 좋아해요. 이제 자다가도 딸기 먹어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해요. 귀엽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워줬더니 이제 혼자서 이제
한 그릇 거의 다 먹더라고요. 정말 잘 먹네요. 네. 많이 먹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밥 먹고 디저트로 이제 딸기를 씻어줬는데, 웬일인지 딸기에는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딸기 안 먹어 아들? 그랬더니 엄마 더 이상 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좋아하는 딸기도 외면하더라고요. 배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면 다른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이 넘쳐나는 정보들, 또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그래도 좁은 마음에 타인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보이는 게 다 정보고. 그렇죠. 네, 또 원치 않게 시간을 뺏기거나 또 뭐에 홀린 것처럼 정보 검색을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엄청 소비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땐 잠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떨어져서 오늘 내 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작정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취하기보다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하나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소정 씨와 그리고 소정 씨 언니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도 드리는 미션입니다. 네. 먼저 언니분은 평소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또 이야기할 부분은 문자보다는 전화로, 또 전화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좋네요. 네, 부담스러운 일일수록 전화보다는 문자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나 문자나 SNS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마음 전달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보다는 전화하기를 꼭 실천해 보시고요. 네. 또 하나, 하루에 1시간만 휴대폰과 TV, 또 컴퓨터를 꺼주세요. 네, 그럼 집이 엄청 조용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간에 각자의 일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처음부터 좀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을 한번 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딱 1시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부모님에게는 세상의 많은 정보를 털어내고 가족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네. 동생분이 언니가 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좋겠죠. 네. 소영 씨에게도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누구와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언니가 삐지는 것 때문에 대화를 꺼려 한다면 의사소통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 때, 언니에 대한 벽이 허물어질 때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또 다시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면 언니가 믿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하고 좋으니까 언니가 삐지는 거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재료를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입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소금 한 주먹을 강에 풀어도 전혀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다듬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지혜롭게 넘어가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 내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인지 계속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네, 언니에게 주신 미션 하루에 1시간 저도 꼭 실천해 봐야겠어요. 하루 종일 왜 일에 시달렸는데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담긴 거 다 빼놓고 가족들의 이야기로 채우면 내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유라 씨는 강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강사님 아들 아드님 얘기하실 때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제 다른 게 다 채워지니까 더 이상 못 먹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새겨 들으면서 저도 강사님이 솔루션 주신 거 한 번씩 생각날 때 해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미션을 드린 겁니다. 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이영미 강사님의 마지막 강연이셨어요.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네, 강사님 그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강연하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고요. 2달 동안 강연을 쓰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강연을 정말 즐겁게 또 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또 달려오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강사님. 마지막이라 눈물이 나네요. 네, 아쉽지만 뭐 이렇게 이별이 또 있으면 또 새로운 또 만남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강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또 일상을 나눠보는데요.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신청곡.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직선으로 그려진 인생의 길에 큰 산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살면서 자신의 선택에 아쉬웠던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었다는 사람. 인생의 큰 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기라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도마 천재 양학선 선수입니다. 도마를 짚고 날아오른 몸은 허공을 돌아 가볍게 그리고 정확히 매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곤 두 주먹 불끈 쥐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2012년 8월 6일 런던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 한국 체조 역사상 한국 체조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시작한 1960년 로마 대회 이후 52년 만에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양학선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형을 따라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체조 기술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중학교 올라갈 때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쓰는 스카하라 더블이라는 기술을 시도해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진학한 광주 체중에서 오상봉 광주 최고 감독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스피드, 턴, 공중에서 비트는 동작까지 훌륭했던 양학선 선수. 본격적으로 기량을 끌어올렸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한 형편과 어린 나이에 무리한 훈련에 힘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소년 양학선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집을 나와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는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 결국 혼날 각오를 하고 제 발로 돌아온 양학선을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었냐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후 양학선이 가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학교 기숙사 공사장에서 미장 일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 체육관으로 가다 말고 얼른 달려가 힘들지 않냐며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부모님 덕에 정직하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귀농을 해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님께 태릉 선수촌에서 받는 하루 훈련비 4만 원을 매일같이 모아 용돈을 보냈습니다. 2010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도마와 링 1위를 석권한 양학선은 그해 7월 첫 성인 국제대회인 재팬컵 국제초청대회에서 출전 선수 40명 중 4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생애 처음 참가한 세계선수권에서 도마 4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심판들은 화려한 양학선의 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준비하던 양학선은 확실하게 1위를 차지할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난도 7.0의 기술에서 반바퀴를 더 돌겠다. 그 결심 끝에 만들어낸 그만의 새로운 기술.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기술. 현존하는 도마 기술 중 최고 난이도인 난도 7.4입니다. 이 신기술을 성공하기 위해 5만 번 이상 시도했고 올림픽을 앞두고 70%까지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결국 이 신기술로 2011년 세계선수권 도마에서 당당하게 우승했고 국제체조연맹 채점 규칙에는 양학선이라는 이름의 신기술이 공식 등재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그만이 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런던 올림픽 1차 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건 양학선 기술을 자신있게 시도했고 2차 시기에서는 체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카하라 트리플을 선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올림픽 2연패를 위해 신기술 연마에 돌입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양학선 선수. 그러나 2014년부터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그는 결국 올림픽 연속 금메달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나 그동안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운동했던 그의 집념이 그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않기. 부상당한 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재활과 훈련 끝에 지난 3월 카타르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전심으로 달리고 있다는 양학선. 주변에 큰 관심이 부담일 것도 같지만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의 답변이 든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양학선 선수. 그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스트레스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1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2위는 업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그 해소법도 물었는데요. 그 결과 남성들은 동료들과 흡연, 여성들은 동료들과 수다 떨며 커피 마시기였답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지만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을 얻습니다. 함께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